전북 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최근 전북도의 46개 노선의 운행을 줄이겠다고 신청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읍 신태인 주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차도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2차선인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안군이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구장 건립을 시도했다가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집 주변 공사장 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최근 전북도의 46개 노선의 운행을 줄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56개 노선을 감축한 데 이어 추가 감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적성면 한 시골 마을 시외버스 정류소입니다. 70대를 넘어선 어르신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은 237개 노선 가운데 56개 노선 121회를 감축했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버스 운전사 부족 등을 이유로 노선 감축이 진행되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대만 차를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데 지금도 2시간에 한 대 있는 걸로 돼가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또 축소를 시킨다 하면 이거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좀 힘들더라도 농민들을 생각해서 1시간에 한 대씩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또 거기에다가 한 80% 이상 차지하고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자가용 갖고 다니냐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뭐 2시간 거리로 이렇게 한 대씩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좀 가려면 아주 그냥 차 시간에 불편한데 여기서 또 축소를 시킨다고 보면은 이 시골 사람들은 어디 댕기지 말고 그냥 자가용 없는 사람 어디 그냥 댕기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지난해 노선 감축을 감행했던 시외버스 업체들이 최근 또다시 추가로 46개 노선에 하루 총 82회 운행을 줄이겠다고 전북도에 신청했습니다. 주민 불편 가중이 예상되면서 노선 감축 대상 지역 의원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감차 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노선이 감차 폐지가 되기 때문에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외버스 업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북 지역 전체의 43%가량인 102개 노선이 감축됩니다. 더욱이 해당 업체들이 이번에 운행을 줄이려는 노선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 지역 벽지 노선입니다. 업체의 이익 우선주의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 신태인 주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차도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차선인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신태인 고가차도입니다. 정읍과 김제, 부안을 잇는 도로로 인근 23개 마을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하차도가 있지만 통행 불편 등으로 고가도로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는 지난 1985년 옛 철도청이 설치해 차도 3m에 인도 2m로 좁고 경사가 급해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하차도 확장 공사가 30여 년 만에 결정됐지만 수건 사업이 또 다른 갈등을 빚어낼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확장된 지하차도가 2차선뿐이라며 인도와 합쳐 4차선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는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를 공사해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대치를 봤을 때 충분한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지. 따지고 보면 그 우쪽으로 인도를 없이면은 만약 이제 기준에 있는 것으로 옮겼을 때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좀 많지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확장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철도 및 공간의 공사가 이미 완료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하차도를 확장하려면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늦었어요. 당초부터 이걸 설계할 때부터 이 4차선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시공이 다 돼버린 상황인데 여기다 다시 할 수도 없어요. 이걸 4차선 하려면 바로 잡아야지 지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30년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공사.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확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2차선에 불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 안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부안군이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구장 건립을 시도했다 무산됐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진철 기자입니다. 최근 부안군이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야구장을 건립하려 시도했다가 무산됐는데요. 무리한 행정 집행 시도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 우리 부안에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너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딴 데다 썼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 그 야구 그런 데가 취미가 없은 게 그러는지는 모르고 또 취미 있는 양반들은 매덕이 들어서도 해야겠다고 하겠지. 그냥 우리는 아무 그런 취미가 없은 게 모르는데 모르겠어. 그냥 매덕 들어서 그냥 야구장 여다 이봤던들 부안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립한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그렇게 야구장이 꼭 지금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많을 텐데 더 급한 데도 많잖아요. 그건 좀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 부안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부안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다른 게 또 빠른데 야구장이라고 보면 좀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부안에서는. 야구장 건립을 위한 46억 원은 안마의자 2천여 대를 구입해 부안군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곳은 없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노숙자도 좀 집 좀 마련도 해주고 아무튼 부안이 살기가 좋은데 노숙자도 좀 많아요. 그 사람 도와주고 학생들 좀 없는 애들 장학금도 좀 필요하고. 네, 저도 이제 허시기면 이제 마을 회관 같은데 노인 양반들 지금은 혼자 사는 양반들 말을 저도 이제 한 이장을 보고 있지만 이게 좀 운동기구 같은 거 좀 이거 또 노인 양반도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혼자 사는 양반은 또 앞으로 누가 거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쪽으로 해서 뭐 시설 같은 거 그걸 좀 해줬으면. 여기가 그 바다 사업 같은 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장에 같은 데 좀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지금 시골 농촌 같은데 그 어장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어족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그런데 어족 자원에도 조금 잡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좀 기르는 어족을 좀 하고 그런 데 쓰면 참 오래 가죠. 돈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한 푼 투자하면 그런 데서는 그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예산 집행 논란을 빚은 부안군 야구장 건립. 지역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군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9살 A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청 복도에서 공무원 30살 B모 씨를 목검으로 수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집 주변 공사장 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농촌 지역 16개 읍면에 행복 마을버스와 콜택시를 투입합니다. 마을버스는 비교적 이용객이 많은 운봉읍과 대강면, 인월면, 야영면에서 운행하고 나머지 면 지역에는 콜택시제를 도입합니다. 마을버스는 읍면에 한 대씩을 투입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모든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행합니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일본식 행정용어와 일본식 조직문화, 제국주의적 교육제도 등입니다. 전북도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순화 대상 용어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이유와 함께 적어내면 됩니다. 국보 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데요. 20년에 걸친 복원 작업이 마무리되고 일반의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과 문화재청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익산에서는 책임 규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강방송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원 작업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무려 사업비로만 22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과거 일제가 더 씌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애초 남아있던 6층까지만 복원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사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탑을 쌓아 원형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충전재 사용과 구조 안전성 미검토, 서탑 층별로 상하부 형태의 변화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기존 석재들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졌다는 원인을 들었습니다. 탑 안쪽의 돌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공한 새로운 석재로 쌓은 겁니다. 그러다가 원래의 축석 방식과 부재를 보존한다며 3층부터 기존 석재로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역사적 가치 보존과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크기도 좀 키우고 약간 정연한 형태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3층부터는 이제 원래 적심을 넣었고요. 그때 설계할 때 전문가들 검토해서 그렇게 신재를 넣기로 한 거죠. 20년 만에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해체와 복원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국보급 유적을 주말부터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 안전성 우려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복원이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게서 이것을 부처가 안타깝고요. 익산 시민은 무척 분노하고 있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쨌든 관계기관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 익산의 자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부안군이 청년부안혁신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혁신위원회 위원장 정병순 부군수를 포함해 청년부안혁신위원회 위원 15명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안혁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안군 청년 종합대책 수립과 청렴도 향상과 청년문화 확산 등 부안군 청렴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와 자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청년 부안혁신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청렴한 부안 만들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난 25일 부안읍 사무소 민원실에서 마을 세무사가 직접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상담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법 지식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평소 궁금했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금 고민을 현장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읍면을 순회해 더 많은 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교육부가 지정한 2019년 평생학습 도시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고창군은 국비 9천만 원을 통해 교육 지원 시스템과 네트워크 확충 등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글로벌 교육 체제 구축, 주문형 방문 프로그램 운영과 시니어 소득 창출 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보건소가 신학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소는 최근 부안군 초등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은 집단 발병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하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제시가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김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관계자는 이번 나눔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오후 들어 구름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바람 덕분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덕분에 당분간 기온이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대기가 건조하고 공기질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잔잔한 바람 덕분에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서해 남부 해상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평년 수준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아직 큰데요. 아침 기온 서울 7도, 충남과 전북 8도 등이 예상됩니다. 강원 지역은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제부터 난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내일은 꼭 얘기할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사실 혼자만이 설레었어요. 그대는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